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암수가 정다운 꾀꼬리는 구워 먹어야 제맛. 황조가 40살 넘은 후배 A는 미혼이다. 10년 전쯤 그는 만날 때마다 여자 좀 소개해 달라고 졸랐었다. 상어를 못 이겨 소개해 준 적도 몇 번 있지만 잘 된 적은 없다. A는 5년 전쯤부터 이렇게 말했다. 난 결혼 안 해요. 형, 난 결혼이란 제도가 싫어. 결혼이 지금처럼 이데올로기적 위상을 갖기 전에는 말이죠. 그저 부모가 맺어주는 의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시켜주는 것과 비슷했다고. 남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맺고 이를테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오르는 형식을 갖춘 건 정말 최근의 일이라고요. A는 요즘 이렇게 말한다. 형, 쟤네 봐요. 좋아 죽잖아. 저것들도 결혼을 생각하겠지. 남녀가 서로 좋아 죽을 수는 있지만 왜 그 결말이 결혼이어야 돼? 이상하지 않아요? 3. 형도 결혼했지? 형은 왜 결혼했어요? 역시 그런 거야? 형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제도를 따르기로 한 거냐고. 나는 조용히 답하곤 했다. 술 따라라. 얼마 전 A를 만나 술을 마셨다. 나는 결혼 반대론자도 아니고 결혼 지상주의자도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A를 만날 때면 또 그놈의 결혼 무용론을 듣게 될까 조바심이 났다. 다행히도 A는 모든 것에 초탈했는지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아무개하고 거시기하고 이혼할 것 같대. 형, 내가 뭘 했어? 걔들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하여튼 말 안 듣더니만. 아이고, 축하할 일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통곡할 것도 아니고. 그는 남 얘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우리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두 남녀가 나란히 앉아 한 쌍의 꾀꼬리처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A가 황조가를 읊기 시작했다. 편편황조. 자응상해. 번쩍이 끼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구워서 먹으리. 위의 글은 고구려의 시가 황조가와 구직가를 섞어서 솔로들의 아픔을 그려내 회자가 된 이야기인데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였습니다. 삼국사기 권 13. 고구려본기 2. 유리명왕 3년. 유리명왕 3년 겨울 10월에 왕 미송씨가 죽었다. 왕이 다시 두 여인에게 장가들어 후실로 삼았다. 하나는 화이라고 하는데 골천 사람의 딸이었고 또 하나는 치이라 하는데 한인의 딸이었다. 두 여인이 총애를 다투어 서로 화목하지 않으므로 왕은 양곡의 동 서이궁을 지어 그들을 각기 두었다. 이후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여자가 다투었다. 화이가 치이에게 너는 한인집의 비첩에 불과한데 어찌해서 무례함이 심한가라고 욕하였다. 치이가 부끄럽고 분하여 도망쳐 돌아갔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이를 따라갔으나 치이는 화가 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꾀꼬리가 날아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에 감상에 젖어 노래하였다. 홀월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데 외로운 이네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고구려의 시가 가운데 하나인 황조가와 그 유래에 대해 전하는데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는 사헌 사구의 한시로 전하고 창작한 유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국시대 시가 및 이와 관련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 그 형식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 현존하는 시가의 분석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유리왕의 후비인 화희와 치이가 다투다가 치이가 부끄러워 원한을 품고 돌아가자 유리왕이 그녀를 쫓아갔지만 거절당했고 이러한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며 황조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황조가는 창작 동기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창작 연대, 작자, 내용, 문학사적 위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사료를 믿는다면 유리왕이 창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화희와 치이가 골천 한인의 딸이고 치이가 도망친 이유가 출신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임을 고려하면 유리왕 대 사회 세력 간 대립이란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창작연대도 논란이 있는데 사료에서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서 일찍이를 유리왕 3년인 기원전 17년 이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 막연한 시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유리왕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창작자 및 창작 연대를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황조가의 많은 시구가 시경과 일치하는데 이를 보면 황조가는 고구려에서 시경을 비롯한 한문학이 성숙한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조가는 고대의 여러 노래 중 하나가 후대 유리왕의 이름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유리명왕이 아내 치이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삼국사기에 그 가사와 유래가 전해집니다. 유리는 기원전 17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사망한 후 고구려 골천 출신 화희와 한인의 딸 치이를 새로 후실로 맞이하지만 둘이 어찌나 사이가 안 좋던지 둘을 위해 궁궐을 각각 따로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유리가 사냥을 나가 궁전을 비우자 두 여인은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이는데 화희가 치이에게 너는 한인 집안종인데 나에게 까불지 말아라며 디스하자 치이는 궁궐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유리왕이 말을 타고 치이에게 달려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했으나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치이는 화를 내며 끝내 유리왕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유리왕은 슬픔에 잠긴 채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꾀꼬리가 날아 모이는 것을 보고 시상이 떠올라 노래를 읊습니다. 편편왕조, 자웅상해,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여마지도, 수기역이,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꼬. 다만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노래 불렀다고 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워한 대상이 치이인지 왕비 송씨인지는 불분명한데 어쩌면 송씨가 죽은 이후 그녀를 그리워하며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두 여인의 주도권 다툼은 당시 고구려 출신의 토착 세력과 외래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화희와 치희의 화자와 치자에 주목해 유리왕 당대 고구려가 농경 세력과 수렵 세력을 중심으로 갈등이 심했고 농경 세력에 의해 수렵 세력이 약화되었음을 알려준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위의 해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유리왕 다음 대인 대무신왕과 관련된 기록으로 대무신왕은 유리왕 23년인 서기 4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대무신왕의 어머니로 지목되는 여자가 유리왕 3년 기사에 죽었다던 왕비 송씨, 그러니까 송양의 딸입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암수가 정다운 꾀꼬리는 구워 먹어야 제맛 황조가였습니다.